네. 대한항공 합병 관련해서요. 가처분 판결이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속내를 들어보는 외국인의 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치언 컴퍼니 앤서니 김중영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아침 제가 그 서두에 어저께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1조 5천억이 뭐 맥시멈 아니냐, 그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저께 2.4조가 나왔어요. 2조 4천억. 이거 막판 매도세가 좀 강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게 참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알았던 내용들, 즉 외국인들의 그 이머징 마켓 펀드에 대한 인플로우 자체가 55억 불 정도가 지난주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어제 한슬리가 얘기했던 내용도 있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투자 은행들이 아시아 시장 또는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투자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계속 있었었고, 달러 또한 2021년도에 20% 이상 절하될 것이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진행돼야 된다라는 이런 지속적인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쿠웨이트가 0.58%의 비중으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 포함됐다라고 해서 2.4조가 빠진다는 거는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시티은행에서도 내년에 달러가 20% 정도 네.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의 지금 현재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는 분명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되살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연말 배당이 지금 다가와 있는데요. 이 차익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이 뭐 원달러 그래프가 이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아무래도 55억 불의 이머징 마켓에 자금 인플로가 있으면 이게 좀 지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적으로 보통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모든 투자 은행들 그리고 모든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돈은 이머징 마켓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투자는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도 계속적으로 원화 대비 절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게 될 거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를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수출을 어느 정도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달러 환율을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네.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한국은행에서도 1,100원 선을 지지선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라도 1,100원을 깨고 내려가서 원화가 너무 강세가 절상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용한 거래가 좀 존재하지 않았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번 주에 네, 그 우리 앤서니 킴께서 그 본인의 베이러시안 뷰, 그러니까 약세장에 대한 네, 아무래도 더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뷰를 버린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외국인은 지금 구체적으로 네. 어떤 전략을 지금 12월, 1월, 내년 2월까지 한번 본다면 한 네. 3개월 동안 어떤 전략을 취할 것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있으십니까?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언택트에서 컨택트로의 이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뭐 대한항공, HMM 뭐 네네. 이런 항공 해운주들이 우선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강한 주가 네. 형성을 했었고요. 금융주들이 최근에 한번 크게 올랐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가 미국 시장에서 이 시장의 투자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라는 내용을 얘기할 때 네네. 많이 하락한 항공주와 여행주들을 담기 시작해라. 네네. 그 다음에 은행주를 담아라. 네네. 그 다음에 다우존스나 나스닥보다는 러셀 2000라고 하는 결국은 중소형주를 담아라. 네네. 라는 쪽의 전략을 수립을 하고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특히나 한국 시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유일하게 제가 좀 달리 보는 부분은 코스닥 시장은 올해 너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가 코스닥 시장이 전 세계에서 지수 중에 가장 많이 상승한
시장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년에는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오히려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아웃퍼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종목 중에서는 저는 건설주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인프라스트럭처 쪽이 투자들이 반드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단기적인 악재 때문에 시장이 경제 활동 자체가 멈춰섰던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는 이런 글로벌 경기는 빨리 회복이 된다라고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모든 산업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저평가됐던 산업들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요, 지금 그 라지캡, 소위 말해서 대형 기술주에 대한 반독점법 네. 관련 이슈가 좀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또 갑자기 뭐 낸드나 디램에 투자를 좀 줄이겠다라는 이제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 네. 관련된 업체라든지 이런 특정 섹터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의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를 했듯이 그 러셀 2000에 투자를 하라라는 것은 이게 이제 중소형 주긴 하지만 러셀 2000에 아시다 보시면은 이제 컨택트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강조하는 건데 맞습니다.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제 올해 이제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과 지원으로 소부장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물론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쉬었다가 지금 외국인의 자금이 대형주를 어느 정도 채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분명히 코스닥으로 매기가 확산될 텐데 그때가 언제냐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최성민의 빅시사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게 이제 최초에는 키 맞추기로 갈 것이지만 내년이 되면 그것은 또 코스닥이 코스피를 아웃퍼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인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어쨌든 센시티비티 그러니까 민감도 실적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으면 사실은 주가는 오히려 더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대형주를 한 반 정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를 반 정도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하고 또 언택트와 콘택트를 갖다가 우리가 나눠봤을 때 이제는 뭐 언택트는 조금 이제는 버리고 콘택트를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 자세를 좀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그 김주영 대표가 과거에 이 추천을 했던 소개를 했던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지누스 한번 보겠습니다. 지누스는 사실 이것은 내장재, 내구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내구재이지만 언택트주로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소개하신 이후로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누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존재하는데요. 네네. 요번에 지누스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에 포함이 네. 되게 되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그 이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차익 실현을 하시려고 하시더라도 네네. 그런 부분은 좀 이 이벤트가 발생할 때쯤 네. 주가가 조금 더 반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엑싯을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런 면에서 한번 이제는 투자를 충분히 수익률을 보셨으니까 네네. 한번 움직여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소개하셨던 일신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일신바이오도 뭐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소개하신 이후로. 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좀 길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일신바이오도 조금 지금 일신바이오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일신바이오나 또는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콜드체인 네네. 관련된 종목들은 네네. 조금은 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아무래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뉴스 플로우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콜드체인 관련주는 조금 더 봐야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지누스 같은 경우에도 컨택트주이고, 죄송합니다. 언택트주이고, 네. 일신바이오도 사실은 뭐 언택트주라고 분류가 될 수 있죠. 네.
뭐 백신이 지금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은 뭐 담은 1, 2주라도 좀 더 들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비행기로 항공화물로 옮겼는데 네네. 그것을 어떻게 이제 배분할 것이고 어떻게 디스트리뷰션해서 그거를 사람들이 맞을 때까지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니까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두고 보는 게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김주영 대표께서 앤서니 킴께서 말씀하신 종목들이 전부 다 좋아요. 코미코 한번 볼까요? 이건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예, 반도체 관련주인데 코미코도 사실은 장기 투자하셨으면은 조금 더 길게 보여주세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거뒀을 겁니다. 이거 얼마에 추천하셨죠? 저희가 한 33,000원대에서 33,000원대에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코미코는 지금 반도체 관련주기 때문에 요것은 사실은 조금 뭐 이익 실현을 해도 무방하겠네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디바이스 ENG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김주영 대표가 말씀하신 디바이스 ENG. 코미코는 외국인의 지속적으로 지금 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디바이스 ENG. 아이고 이것도 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저것도 저희가 한 23,000원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속적으로 결국은 네.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의지 발현과 동시에 주가들이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살살 우리가 보면은 언택트주는 조금 줄여가면서 네. 당장 줄이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 내년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네. 장비나 소재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뭐 좀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디바이스 ENG나 뭐 SNS 텍이나 네. 이런 것들은 좀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우리 시청자들이 그 앤서니 킴 뭐 대표를 굉장히 칭송하고 칭찬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소개를 하나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꽤 확신에 찬 종목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네, 뭐 좀 그렇습니다.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이게 아무래도 뭐 커버리지도 굉장히 적고 네, 한 종목이라서 네네. 시가총액도 한 3천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주주 물량도 굉장히 많아서 네네. 거래되는 거래 비중도 굉장히 적습니다. 네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같이 공부하고자 가져온 종목은 네네. 국도화학입니다. 아, 국도화학. 네. 국도화학이 이게 왜 좋다 이렇게 인베스트먼트 포인트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회사죠? 일단 뭐 회사부터 먼저 소개시켜요. 어떤 회사입니까? 네, 이 회사는 네, 전 세계에 네. 에폭시 레진이라고 하는 네네. 화학 제품을 가장 많이 생산해서 네.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세계 1위 업체다.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에폭시 레진. 네. 에폭시 레진이라면 뭐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풍력에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LNG 일반 에도. 전기 가전에도 들어가고 많이 네. 쓰이는 물건 아니겠습니까? 네. 화학 제품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에폭시 레진 가격이 그러면 많이 올라가야 될 텐데 네. 지금 그 에폭시 가격 추이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에폭시 레진이 네네. 가격이 그 ICIS 기준으로 네네. 대략 한 3,000불 톤당 3,000불을 넘어섰어요.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간 겁니까? 그 그게- 차트 보여줄 수 있으세요? 에폭시 레진 가격 추이를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네네. 차트가 있습니까? 아 네. 예. 뭐 급등을 했네요. 네, 이거는 2,000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2,000불에서 3,000불까지 아주 급등을 했죠. 네네. 저 내용들이 보면 이거는 많이 안 알려진 내용 같은데 이거는 애널리스트가 커버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네, 별로 없는데 그럼 없습니다. 앞으로 리포트들을 많이 생산이 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실적이 그렇습니다.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왜 에폭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에폭시 가격이 올라갔던 이유는 제 네. 생각에는 네. 분명히 디맨드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럴 텐데 네네. 여러 가지의 쓰임새가 있는 상품이 에폭시 레진입니다. 네네. 에폭시 레진 같은 경우 사용되는 것들이 네. 대부분 다 도료에 사용이 되는데요. 네네. 최근에 LNG 탱커들 그리고 네네. LNG 추진선들 같은 네네. 배들이 많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또요. 자동차에 도료를 사용을 하고 네네. 있고요. 그 다음에 풍력 쪽 관련돼서 블레이드 등의 해상 풍력 저희 블레이드 있지 않습니까? 예, 날개에 네. 사용이 되는군요. 예, 거기에 아. 사용이 되는데 향후 네. 2040년까지 네네. 풍력 발전 자체가 네네. 연 13%씩 계속 성장을 한다고 네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에폭시 레진 자체는 글로벌 5개의 메인 회사들이 네.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과점 시장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340만 톤 정도를 사용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80만 톤 가까이를 지금 이 회사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도화학은 제가 이게 리포트도 별로 없고요. 네. 앞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이게 관심을 많이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세계 1위 회사고, 네. 그다음에 에폭시 레진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풍력에도 들어가고 2차 전기차에도 조금 쓰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연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던데 몇 퍼센트나 들고 있어요?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 5% 넘게 들고 있습니다. 아, 국민연금도 들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어느 정도 이 펀드멘탈이나 미래의 비전을 좀 체크를 하고 아무래도 매수를 했겠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47년간 한 번도 영업 적자를 낸 적이 없는 회사. 몇 년이요? 47년입니다. 47년간 한 번도 영업 적자를 낸 적이 없는 회사다. 올해까지 이제 48년째죠. 48년째. 올해까지 만약 온기로 해서 알겠습니다. 수익을 내면 장기 투자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장기 투자는 본다면. 굉장히 좋고요. 아. 내년 영업이익 목표도 한 700억 이상 정도. 그럼 될 마지막으로 거라고 얘기해서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 내년 기준은 PR은 4배에서 5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PER 4배에서 5배. 네. 그러면 PER 8배에서 9배 정도 내년에 거래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까? 이 회사가? 아니요, 문제 없습니다. 성장성 관련해서 보면. 네. 아, 그러면은 좀 업사이드가 좀 있다? 충분히. 아, 그래서 이제 확신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아, 맞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싸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도화학이라는 좋은 종목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회사에 돌아가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카치언 컴퍼니 김주영 대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